자, 트럼프를 도대체 어떻게 봐야 될지 정말 고민.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 내용을 보면요, 이 트럼프에 대해 매우 골치 아프게 지금 서술하고 있습니다. 방관자 트럼프라는 표현을 쓰고 미국의 미사일이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미국에만 위협이 안 되면 괜찮고, 아까 제가 2부에서 자세히 말씀드렸죠. 동맹인 한국이, 일본이 영향을 받고 있는데 그거는 아무 문제가 아니고 그들은 항상 그래 왔다라는 식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미국에서 사들인 무기 F-35 스텔스기를 북이 직접 개량했는데도 트럼프는 김정은이 미국에 대한 경고라고 말 안 했다고, 스몰 원스, 그러니까 작은 미사일 하나 쐈다고 의미를 축소하고 있습니다. 미국 본토에만 위협이 안 되면 괜찮다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미국 정가에서는 이런 트럼프의 태도가 동맹의 결속을, 그리고 대북 비핵화 억제력을 훼손하고 있다고 비판이 지금 심각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 와중에요, 트럼프가 한국을 지금 WTO 규정과 관련해서 지금 개도국 혜택을 중단한다고까지 또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WTO 규정에 의해 개도국으로 혜택을 받고 있는 나라에 대해 그 위치를 갖다가 이제 중단시키라, 혜택을 없애라고 이렇게 말한 대상 국가 중에 한국이 포함된 겁니다. 자, 한국은 이 우루과이 라운드에 의해 WTO라는 기구 설립과 또 거기에 따른 협정에 들어갈 때 농업 문제에 대해서는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인정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96년에 OECD 가입을 할 때 농업에만 적용된다라는 조건으로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이렇게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이 무슨 개발도상국이냐, 빼라, 이래서 이제 한국이 만약에 WTO의 개발대상국의 지위에서 빠지고 일반적인 관세로 적용되게 되면 그야말로 농업 부분에 엄청난 피해를 볼 수 있는 겁니다. 한국이 OECD에 가입할 때 선진국이라고 선언해라, 이런 요구를 받았습니다. 당시 OECD 가입할 때 이런 요구를 받은 것은 그 즈음에 WTO 체제가 95년에 출범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WTO 체제에 있어서 한국이 자유무역의 혜택을 받으려면 또 상대적으로 손실도 감수해야 되는 부분이 필요했지요. 자, 그래서 이 개도국이 이제 이런 WTO에 들어가면 손실이 좀 많지 않습니까? 개발도상국은 아직 선진국이 되지 못했는데 WTO에 들어가면 데미지가 있으니까 개발도상국 개별 국가별로 꼭 필요한 거는 몇 가지 보호하는 조항을 특혜를 해줬던 겁니다. 그래서 개도국 지위를 받게 되면 보조금에 대한 규제, 국가가 그 분야에 보조금을 주지 못한다라는 부분을 좀 느슨하게 적용해 준다든지, 관세 인하의 폭과 시기를 갖다가 늦추어 준다든지 이런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96년에 OECD에 들어가려니까 한국이 선진국이다 하고 선언해 놨는데, 그때 이제 농업 분야의 타격을 우려해서 농업을 제외한 분야에서 개도국 특혜를 주장하지 않고 농업 하나만 봐달라 해서 한국이 그렇게 됐던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는 G20 회원이고 OECD 회원국으로 있는 멕시코, 한국, 터키도 개발도상국의 지위를 주장하고 있다라고 말을 하며 한국을 적시했습니다.
이 세 나라는 트럼프가 다 엄청 별로 좋아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자, 한국도 이제 트럼프가 좋아하지 않는 나라가 되어버렸는데요. 미국은 자기들이 정한 4가지 기준에서 한 가지라도 들어가면 개도국이 될 수 없다. OECD 회원국이거나 가입 절차를 밟고 있는 나라, G20의 회원국, 그리고 세계은행 분류 고소득 국가, 즉 1인당 국민소득이 12,000달러 이상인 나라, 세계 무역량에서 0.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나라. 그런데 한국은 불행히 이 4가지 안에 다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90일 이내 WTO가 이 문제에 대한 새로운 진전, 즉 새로운 협정을 개정해서 이런 혜택을 부당하게 받고 있는 나라를 드러내지 않으면 이 나라에 대한 개도국 대우를 미국만은 일방적으로 중단하겠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 트럼프가 중국뿐만 아니라 최근에 프랑스하고도 와인세니, 구걸세니 해서 충돌을 하고 있습니다. 이 와중에 이제 무역전쟁을 전방위로 확대해 가고 있는 와중에 한국이 딱 걸린 겁니다. 자, 주 타깃은 한국이지만은 트럼프 입장에서는 자신의 선거와 관련해서 주로 표가 나오는 중서부 일대, 미국의 여러 주들 있죠. 아이다호, 오클라호마, 몬타나부터 시작해서 켄터키, 와이오밍 이런 주들 있죠. 이런 주들이 미국에서 농산물 생산이 주요한 역할을 하는 주들이죠. 자, 그런데 여기에서 나오는 농산물을 한국에다가 팔아 먹으려 하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한국이 그 개도국 지위를 뺏어버려야 농산물에 있어서 더 많이 팔아 먹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트럼프는 자신의 선거를 생각해 가지고 한국의 개도국지 농산물에 한해서 되어 있는 이 부분을 그야말로 압박을 해서 한미 FTA 재협상을 요구할 가능성도 크다라는 겁니다. 자, 한국은 지금 일본과의 무역 전쟁을 벌이고 있는 셈이죠. 이 속에서 미국에다가 지금 이 문제를 좀 해결해 달라 하고 부탁을 하고 있는데 미국이 이제 또 한국을 치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걸 보면 미국의 트럼프와 일본의 아베가 짜고 이 부분들을 하기로 합의한 부분이 역력하게 나오고 있고 아베가 한마디로 한국의 목을 조르고 있는 상황에서 트럼프가 한국의 뒤통수를 치는 형국이 지금 연출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지금 일본과 한국이 한국의 우방이냐? 우방이라고 보기가 매우 어렵죠. 그럼 왜 이렇게 돼버렸느냐? 여기서 이제 한국이 문 정권이 지금 트럼프를 대해온 자세나 행동이 매우 잘못되었다라는 부분을 지금 말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트럼프도 한국만 이러는 게 아니라 저렇게 가까이 지내는 아베한테도 수시로 또 경제적인 압박이나 무역 보복을 언급하고 있어요. 자,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전통적으로 바라보는 미국과 또 이 트럼프라는 미국의 대통령을 이제는 좀 분리시켜서 바라봐야 될 타이밍이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한국은 지금 일본이 한국에 8월 2일 날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일본 가기에서 논의를 하겠다. 이래서 이 부분의 부당성을 갖다가 WTO에 제소하고 또 미국을 방문해서 미 상무장관, 미국 정관 재계 인사들을 만나 공조를 요청하고 있는데 WTO나 미국에서 하는 공식적인 반응은 한일 간에 알아서 해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자, 그런데 한국에 대한 개도국지 박탈, 즉 한국 농산물에 대한 특혜를 박탈하겠다라는 미국에 맞서서 또 싸울지, 아니면 일본의 수출 규제 조치에 미국을 지원을 요청한 만큼 조용히 그냥 미국이 하는 걸 수용할지 이제 갈림길에 빠져 있다는 겁니다. 한국이 농업에서 개도국 지위를 유지하게 되면 한국의 주력 이 농산물에 대해 수입되는 똑같은 농산물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 있고, 또 핵심적인 농산물에서는 국가가 보조금을 지불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선진국으로 분류가 되면 농산물 수입에 높은 관세를 부과할 수도 없고 농산물에 보조금을 이렇게 줄 수도 없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나라는 쌀, 마늘, 고추, 깨 같은 작물이 수입을 되는 데 대해 300에서 600%의 고율 관세를 매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불가능해지고 쌀을 민간 품목으로 이제 개발도상국 지위를 벗어나서도 민간 품목에 한해서 예외적으로 좀 조치를 한두 개를 할 수 있는데, 그래도 현재 513%인 쌀의 관세를 393%로 낮춰야 되고, 일반 품목으로 풀면 관세를 70% 낮춰야 되므로 154%까지 떨어진다는 겁니다. 농업 보조금도 지금 한국이 연간 11조를 주고 있는데 선진국이 되는 순간에 이 부분의 상당한 부분을 이렇게 줄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쌀을 비롯해서 주요 농산물에 직접 지불 제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저도 뭐 한때 농업계에 종사하면서 우루과이 라운드나 WTO 가입 등에 대해서 시위도 주도하고요. 또 정책을 갖다가 수립하는 역할도 했습니다만은 그때로부터 지금 25년 정도가 지났는데도 아직도 농업에 있어서 자립 기반을 갖추지 못한 채 직접 지불로 유지하고 있는 부분도 큰 문제입니다. 청년들에게 청년수당을 준다면서 농민수당을 전남이 내년에 1,460억을 준다는 겁니다. 지자체끼리 농민수당을 퍼주기 경쟁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제가 전에 이거 한번 소개했죠. 재정 자립도가 20-30%에 불과한 그야말로 행편없는 군들이 농민수당을 지급해서 소득에 관계없이 농민들에게 1년에 60억을 준다. 그러니까 특정 직업에, 농업이라는 직업에 현금 복지를 해주는 지금 일이 나오고 있고, 심지어 일부 지자체는 농민들에게 이제 월급을 준다, 뭐 이런 이야기까지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국민의 돈으로 농민에게 선생낸다 이런 비판도 나오고 있는데요. 문제는 지금 25년이 지났으면 우루과이 라운드니 WTO 가입이니 해서 그 난리를 치고요. 이제 농업이 살아날 수 있는 경쟁력을 좀 별도로 갖춰야 됩니다. 일본이 그동안에 농업이 이런 세계무역기구 가입하면서 얼마나 사활을 기울였습니까? 그래서 일본 곳곳에서는 농산물들이 지금 살아나고 있어요. 근데 한국은 뭘 했느냐 하는 부분이 한심합니다. 얼마 전에 어떤 이 유튜버가 저를 반미 좌파다, 트럼프 비난한다 했는데, 저는 한국의 맹목적인 트럼프 개인 추종자들에게 지금 현실을 똑바로 좀 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한미 상호 방위 조약이 있음에도 지금 한국의 문제에 대해 우리는 관여하기 싫다. 단거리 미사일은 한국이 지금 알아서 해야 될 문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김정은이 미사일을 쏜 데 대해 별 문제 없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며 작은 미사일들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트럼프가 지금 도를 넘은 북한의 김정은 감싸기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2020년 대선을 갖다가 앞두고 북풍이 자기 재선에 미치는 영향력을 최소화하려고 그런다는 거죠. 이미 트럼프는 자신의 지지율 속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 등에 대해 그걸 막은 동결시킨 지지를 다 얻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로서는 북한으로부터 선불을 받아서 빚져가지고 있는 그야말로 빚쟁이처럼 돼 있는 처지죠. 그러니까 장사꾼 트럼프가 북한에 이렇게 빚을 져가지고 있는데 북한이 툭 하면 빚정산하자 대북 제재 완화해라고 하고 있는데 트럼프는 그런 부분들을 빠져나가기 위해 그때그때 말장난을 하고 있고 이제는 한국하고 북한하고의 문제다라며 지금 떠넘기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결국은 한국이 위협을 받고 있는 부분은 북한이 나보고 쏜다고 말 안 했기 때문에 나는 알 바 아니다라는 식의 행동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북한 비핵화에 드는 돈은 한국이 내라는 식으로 말해놓고 이제 와가지고 북한이 한국을 때리지만 미국 보라고 때리는 거 아닙니까? 자, 이웃집에 이 형이 옆집에 사는 동생을 때립니다. 그거는 그 부모를 보라고 때리는 거지 그 애를 갖다가 상대도 안 되는 애를 그냥 때립니까? 자, 북한이 지금 한국을 때리는 거는 미국을 향해서 쏜다 하면 미국이 그냥 안 있을 거기 때문에 한미연합훈련에 대해 불쾌감을 가지고 한국을 때린다. 자, 이 말은 미국과 한국이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훈련을. 자, 이것도 시비죠. 미국과 한국이 하지 마라. 이거는 한편으로는 시비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북한이 앞으로 전략자산이 한반도에 안 오고 한국이 미군과 훈련을 하지 않고 어정쩡하게 주한미군이 있다가 좀 있으면 다 나가라. 이것이 북한이 비핵화에서 추진하고 있는 핵심적인 문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김정은으로서는 작년 6월 달에 싱가포르 합의 이후에 트럼프가 이제 훈련 안 한다라는 식으로 말했잖아요. 비용이 많이 드는 미친 짓이다. 뭐 이런 식으로도 말을 했죠. 그렇지 않습니까? 6.12 트럼프 김정은 회담이 끝난 이후에 트럼프가 1시간가량 기자회견을 하면서 그렇게 말을 했죠. 자, 김정은이는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는 두 가지 안 한다. 핵실험 안 하고 미사일 안 쏜다. 그러니 너네들은 한국에서 훈련하지 말고 전략 자산도 반입하지 마라. 지금 김정은이는 그렇게 말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미국을 향해서 공갈을 하게 되면 미국이 이제 화가 나서 다시 강성으로 돌면 지금까지 온 만큼이 손해니까 김정은은 그런 부분을 갖다가 한국에 대한 비난으로 이렇게 집중해서 돌려서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최근에 월스트리트 저널은 북한이 싱가포르 회담 이후 작년 6월 이후에 지금까지 12개의 핵무기를 추가 생산했다 이렇게 보도를 했다가 자, 이걸 철회를 했습니다. 만약에 이 보도가 사실이라면 김정은을 향한 트럼프의 구애가 그야말로 헛된 바람이었다 이렇게밖에 될 수 없는 거죠. 자, 이렇게 보도했지만 이 내용은 여러 미국의 싱크탱크나 군사 전문가에 의해 사실로 지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북한의 이 비핵화 중대한 국면에서 트럼프는 자기와 이견을 보였던 비핵화에 이견을 보였던 댄 코츠 미국 국가정보국 국장을 교체했습니다. 트럼프는 28일 날 트윗에 글을 올려서 댄 코츠가 DNI 국장에서 떠날 거라고 말을 하며 자, 뮬러 특검을 공격하고 자신을 비호해온 존 레트클리프 하원 의원을 DNI 국장에 임명할 거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자, 이 댄 코츠 국장은 이 푸틴과 트럼프의 관계도 비판을 했고 또 더 나아가서 북한이 국제사회에서 미국의 핵심적인 양보를 얻어내기 위해 부분적으로 비핵화 조치로 협상하려고 하는 모양새를 띌지 몰라도 모든 핵무기와 생산 능력을 포기할 것 같지 않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비핵화에 대한 낙관론을 이야기해온 트럼프하고는 아주 다른 입장을 보였죠.
이 댄 코츠 D&I 국장의 이 트럼프의 비핵화에 대해 매우 회의적으로 말한 부분이 결정적으로 작용됐다는 겁니다. 지금 북한은 자신들의 엄중한 경고를 남측이 수용할지 예의주시하겠다 말을 하며 청와대 주인 참모가 미국에 빌붙으면 자멸이다 이렇게 협박까지 했습니다. 자, 트럼프는 계속 자기 대선을 겨냥하면서 자기가 최초로 북한 땅을 밟은 미국 대통령이다라고 말한 지 한 달도 되지 않아 그런 말들이 지금 희석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트럼프는 계속 북한에 대해서 지금 북한하고 별 문제 없다, 잘 돼가고 있다, 비핵화 회담이 되고 있다라고 말을 하며 지금 북한이 여기에 기고만장해서 남조선에 경고를 한다라고까지 심한 말을 하게 된 것은 트럼프가 뭐라 해도 우리 편에 서 있어서 남측에 문재인 너 똑바로 해. 저렇게 북한 편을 들어줘도 노예처럼 들어주고 있지요. 그래도 북한은 지금 경고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럴 때 한국이 지금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 일단 트럼프라는 사람이 그야말로 전통적인 미국의 대외 정책을 쓰지 않고 있다는 것을 확고하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트럼프와 미국을 디커플링 해야 된다. 우리가 미국은 우방이고 동맹이고 혈맹이고 끝까지 같이 가야 되죠. 그리고 중국, 러시아를, 북한을 멀리 해야 됩니다. 그렇지만은 트럼프는 미국의 대통령으로서 사고 체계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와 미국을 한 덩어리로 이렇게 봐가지고 마치 미국을 지상 최대의 한국에 대한 우방이냐 계속 혼돈을 하며 거기에 핵심에 트럼프가 있고 트럼프가 전지전능하여서 마치 한국의 방어나 안보를 책임질 것처럼 바라보면서 트럼프가 모든 하는 행동들이 다 이유가 있고 심오한 뜻이 있어서 그렇게 한다라는 한국 보수 일각의 트럼프 맹종주의자들은 저는 이건 머리가 썩어 문드러져서 미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절대로 트럼프와 미국을 같이 봐서도 안 되고요. 한국의 입장에서는 트럼프 개인이 가진 기브 앤 테이크식이나 쇼맨십 또 미국 우선주의라는 그런 이념 속에서 매우 위험한 방향으로 한미 동맹을 끌고 가고 있다는 겁니다. 더 나아가기 전에 한국의 보수 세력은 트럼프와 미국을 확고하게 분리해서 바라봐야 되고 트럼프가 계속 저런 발언을 일삼는다면 트럼프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한국 보수에서 공개적으로 표출되어서 그야말로 트럼프가 한국을 북한에 팔아먹으려고 하느냐라는 플래카드까지 집회에 나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지 않고 맹목적으로 성족이나 들고 다닌다고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겁니다. 일본이 목을 쪼는데 트럼프가 뒤통수를 경제 분야에서도 치고 있고 더 나아가서 한국을 김정은하고의 관계보다도 더 못한 듯이 취급하고 계속 반복적으로 한국의 안보는 알 바가 없다라고 하는 트럼프라면 저런 사람이 재선이 되면 나중에 주한미군을 자, 한국의 안보는 한국이 알아서 해라고 그냥 빼버리는 일이 나오지 않겠느냐.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미국의 가장 중요한 정보국장도 북한이 비핵화할 리 없다고 교체하는 사람입니다. 자, 저런 트럼프에 대해 한국은 앞으로 미국 대선 국면에 한국이 가진 레버리지가 무엇이고 트럼프를 그럼에도 계속 지지해야 되는가? 저는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 한국의 문파들이나 좌파들은 트럼프 아부를 하고 비위를 맞추고 무기 사준다 하고 이러면서 치고 빠지면서 트럼프를 뒤로는 멍청하다고 장사꾼이라고 경멸하면서 앞으로는 비비면서 끌고 가고 있어요. 북한에 갖다 붙이면서요.
그런데 보수 세력은 트럼프를 바라보는 시각이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멍청하면요, 나중에 후회해도 답도 없습니다. 자, 멍청의 대가는요, 자멸입니다.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